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역사 건물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역사의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모델링하여 뼈대를 잡고 지상 입구와 개찰구 등 여러 환경 요소를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다니던 지하철이지만 막상 그리거나 제작하려고 하면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먼저 대략 제작해보고 검토한 뒤 그 다음으로 세부 표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작업한 플랫폼 한쪽을 복사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개찰구가 있는 대합실 층을 박스로 크기를 잡습니다. 실제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간을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나눠서 크기와 형태를 변경하기 쉽도록 작업합니다. 이미지 검색을 통하여 지하철의 구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모델링할 때 수치화된 도면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드므로 최대한 많은 이미지와 자료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상으로 나가는 공간을 덧대어 줍니다. 세부적인 크기와 형태는 나중에 정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박스로 위치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상 부분에 도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폭이 3에서 4m인 점을 참고하여 크기를 정하였습니다. 6차선이 되는 폭의 도로를 생각하였고 복사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플랫폼에서 위층으로 가는 계단을 작업하겠습니다. 계단이 들어설 공간을 먼저 잡아서 천장 부분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는 컴포넌트로 일괄로 수정되어 4개의 계단 모두 반영이 됩니다.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높이를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출입구 부분 구조를 표현합니다. 계단 부분은 우선 대각선으로 표현하여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어 대칭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재배치하여 위치시켜 줍니다. 전체 구조를 조금씩 정리하여 작업해 주겠습니다. 가운데 중앙 라인을 기준으로 전체가 좌우 대칭이어서 그에 맞게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쪽 면 구조만 선택하고 다시 컴포넌트로 지정한 뒤 대칭 복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본적인 뼈대 구성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단 등 디테일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계단이 들어설 자리에 박스로 그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계단 단면을 그려 넣어서 제작합니다. 일반적인 계단 한 개의 높이는 200, 깊이는 300mm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통 3m가 넘는 높이의 계단에는 일정 폭 이상의 계단참을 중간에 주어야 합니다. 이 사이즈를 토대로 작업하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적당한 비율의 계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단의 위치를 다시 정렬하여 수정하였고 그에 맞게 벽체나 천장을 다듬었습니다. 컴포넌트 및 그룹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 작업시 살짝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어느정도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일부 합쳐서 묶어주도록 합니다. 계단 측면 부분 형태를 대각선으로 끝부분을 처리하여 작업하였습니다. 계단 부분을 완성하고 재질을 일부 적용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쪽 계단을 작업합니다. 계단 하부와 단면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룹으로 복사 배열하여 작업하였습니다. 계단 사이즈를 조정하였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계단참을 두어 표현하였습니다. 지상 도로 부분 재질을 입히고 보도블럭과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큰 도로의 경우 도로와 보도블럭이 바로 맞닿아 있지 않고 중간에 배수구등이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넓은 도로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보도 쪽 너비를 갖습니다. 대략적인 표현이 마무리되었고 다시 출입구 부분 디테일을 작업합니다. 사각의 지붕 구조가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하단 부분을 옵셋으로 두께를 주어 확장시킵니다. 다음으로 바닥까지 내려서 기단부 쪽을 제작합니다. 중간 부분 면을 지어주고 아래 구조랑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 부분을 좀 더 정리해주고 높이를 조정합니다. 형태와 비율 등을 조금 조정하였고 재질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제작합니다. 컴포넌트로 지정 후 각각 자리에 배치합니다. 그 후 지붕을 덮어주고 길이를 조정합니다. 간단한 박스 표현으로 마무리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부 선을 추가하여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줄눈이나 연결 부위 등을 선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스 부분에 최대한 선을 추가하여 표현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백이 많을수록 완성도가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질이나 후작업으로도 디테일을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단순히 선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더 표현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의미 없는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사실에 기반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둥에도 줄눈 마감 부분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 재질을 적용합니다. 장면을 추가하여 확인하고 중간 점검을 합니다. 세부 디테일을 더해나가며 이어서 작업합니다. 선을 추가하였을 때 너무 조밀해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텍스처로 대신 표현합니다. 원근이 많이 보이는 뷰에서는 오히려 선이 많을수록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디테일이 구현되었다 생각되면 마무리하여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대합실 부분을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원기둥을 만들고 배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확인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합니다. 실제 지하철은 상부의 거대한 구조와 토합 등을 받쳐야 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기둥이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좀 더 간격을 넓게 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안쪽 뷰에서 적당한지 확인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개찰구의 구조물을 컴포넌트로 제작하겠습니다. 우선 박스와 원기둥을 만들고 크기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제일 기준이 될 만한 두 형태를 제작해보고 전체 비율을 검토해봅니다. 복사하여 배치해 주었습니다. 양옆 벽체를 조금 변경해 주었고 장면을 업데이트하여 저장합니다. 이제 각 기계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작업합니다. 이미지 자료를 참고하여 형태를 잡아나가며 컴포넌트를 통해 일괄적으로 수정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내부에 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액정 부분과 같이 재질이 달라지는 부분 위주로 구획을 먼저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먼저 작업 후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식으로 작업합니다. 작업 중간에 미리 재질을 입히고 확인을 하는 이유가 이런 큰 비율들을 먼저 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굴곡이 있는 등 비율을 수정하기 어려운 형태를 우선적으로 작업합니다. 차단봉이 있는 살짝 들어간 부분을 작업합니다. 안쪽으로 밀어넣고 스케일을 통하여 각도를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카드 태그하는 부분을 작업합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형태를 표현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선들을 지워가면서 정리하며 작업합니다. 이때 굴곡 있는 표면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 작은 디테일 부분들은 재질만 구분하고 선은 숨겨주어 정리합니다. 살짝 멀리서 보았을 때 선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경사진 부분에 차단봉 구조물을 작업합니다. 기존 축에서 벗어난 모델링을 할 때에는 스케일이나 이동 툴로 수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스케일의 경우 기존 축을 중심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정방향의 축으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룹으로 지정한 뒤 그 다음에 그룹 자체를 회전한 후 작업하면 수정하기 더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스케일이 잘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 툴도 이렇게 기존의 그룹 자체의 축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형 기둥을 회전 및 복사하여 3개를 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플랫폼을 작업하면서 만든 표지판을 재활용하여 배치합니다. 양쪽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기 위해 복사하여 붙여주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오브젝트들도 간단히 표현하여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찰구 부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역사 건물을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하철 전체 공간을 간단하게 구현하여 역사의 구조를 이해해 보고 일부분 공간을 디테일하게 제작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제작한 지하철의 폐허가 된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